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FA컵 3라운드 마린을 꺾고 4라운드 상대로도 대진운이 좋은 상황입니다. 2부 리그 최하위권인 위컴을 상대로 토트넘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오컵에서도 순항하며 4월 26일 맨시티와의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선두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며 유로파 역시 괜찮은 대진운으로 2월 중에 32강전 경기를 2번 치릅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결승을 향해 갈수록 토트넘은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무리뉴와 레비가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두통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고민은 무엇이고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2021년 겨울 이적 시장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커다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일 마무리되는 1월 이적 시장은 이제 리그가 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무리뉴는 토트넘의 1월 이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기에 무슨 이적이 생긴다면 저에게 상당히 큰 깜짝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요구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리그와 유로파의 25일 리스트를 꽉 채운 상황이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에서 새로운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된 선수를 하반기가 오기 전에 팔거나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누군가를 제외하면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토트넘의 영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의 보도처럼 무리뉴와 레비가 여전히 영입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사실은 토트넘의 스쿼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반기에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멱살잡이 캐리로 버텨온 토트넘이 하반기에 4개 대회에 모두 살아남으며 엄청난 숙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그의 하반기는 이미 한번 맞붙은 상대와 다시 한번 맞붙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뿐더러 토너먼트 경기인 FA컵, 카라바오컵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제 갈수록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며 일정에 더 큰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더블 스쿼드가 있다고 가까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손흥민과 케인이 빠져버린 2군은 1군과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뉴가 택할 수 있는 건 1군을 강화시키면서 그 여력으로 1군 선수들을 조금씩 쉬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줘도 골을 먹히지 않는 토트넘이 필요할 뿐더러 더 일찍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1군 멤버들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뉴와 레비의 고민이 있으며 이를 타파할 방법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한 수비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과연 레비와 무리뉴는 어떤 솔루션을 두고 고민 중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BBC에서는 현재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인 에데르 밀리탕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2살의 브라질리언인 밀리탕은 현재 로마와 AC 밀란, 인터 밀란에서 원하고 있는 수비수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그 방식까지 꽤 자세하게 전해줬는데 토트넘은 임대 후 완전 이적의 방식을 통해 당장 자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빠르게 스쿼드를 보충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이탈리아 소식지를 통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에데르 밀리탕은 FC 포르투에서 주목을 받아 레알로 왔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몸값이 떨어졌으며 지금은 마치 포르투 입단 초기에 더 가까운 몸값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가격면으로도 매력적인 상황이죠. 게다가 나이도 22살로 어리며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다이오와 산체스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해결책으로 밀리탕이 활용 가능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기에 사우스햄튼과의 5대2 대승, 마카비 하이파와의 7대2 대승, 맨유와의 6대2 대승, 그리고 토트넘의 대망의 참사로 기억에 남는 이 웨스트햄전 3대3 막판 동점 경기의 공통점, 바로 산체스의 선발 출전인데요. 토트넘이 현재 남아있는 발빠른 중앙 수비수는 산체스뿐이며 시즌 초기에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은 바로 산체스가 뒷공간을 스피드로 커버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전에서 보았듯이 이 산체스를 활용하는 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잦았으며 심지어 웨스트햄전에서는 자책골까지 넣어버리며 그 뒤로 출전 시간이 줄었습니다. 웨스트햄전 이후 토트넘이 극도로 수비적인 팀이 되어버린 것은 이 산체스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다이어와 알데바이럴트를 쓰며 최대한 수비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무리뉴의 선발 명단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는 즉 역습으로 골을 넣는 토트넘, 특히 손흥민의 독보적 존재감이 더 낮은 위치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골을 넣기 더 힘들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초반 득점 순위 1위였던 손흥민은 그 뒤 득점 페이스가 주춤해진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타겟으로 알려진 에데르 밀리탕은 상당히 빠르며 현재 산체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믿고 쓰는 레알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레알에서 영입한 발빠른 레길론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게다가 밀리탕은 현재 레알의 감독인 지단이 외면하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에서는 지단이 몇몇 선수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밀리탕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번 출전했으며 그마저도 풀타임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센터백이 도중에 교체당하는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흔치 않은 상황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선 단 한 경기를 풀타임으로 뛴 밀리탕인데요. 현재 경기수가 넘쳐나는 토트넘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이 스피드가 사라진 토트넘의 센터백에 합류하게 된다면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공격인 역습이 더 높은 지점에서 시작되어 손흥민의 파괴력 역시 늘릴 수 있다는 무리뉴의 고민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만 해도 25경기에 출전하며 1880분을 뛰었고 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늘 토트넘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과 손흥민만큼 분명한 무기도 찾기 힘든 토트넘이기에 좀 더 압도적인 경기력을 위해 알맞는 퍼즐을 찾고 있는 무리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이적 루머에 대해 또 레알과 연결됐냐고 한탄하며 예전 같으면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를 팔고 있었을 상황인데 지금은 토트넘이 레알의 선수를 사들이려고 하는 상황이라 놀랍다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레비에게 누구를 사달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이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토트넘은 다른 공격 옵션도 알아보고 있으며 슈투트가르트의 윙어인 니콜라스 곤잘레스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무리뉴는 어쩌면 빠르고 믿을만한 센터백이 토트넘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무리뉴가 일어난다면 깜짝 선물과 같을 거라던 영입은 발이 빠르고 믿을만한 중앙 수비수일 텐데 과연 그 깜짝 선물이 토트넘에 도착할지,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을 필두로 한 토트넘은 현재 4개 대회를 순항 중인 상황에 무리뉴 2년차의 트로피를 따내며 우승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하고 더 지켜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